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인데요. 2022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2022년에 아쉬움이 많았던 증시지만 이제 2022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23년에는 새로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원님들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토끼띠 해에 토끼처럼 활기차게 수익이 쭉쭉 늘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시황에서는 간략하게 2022년 증시를 되돌아보고요. 2023년도 연초에 어떠한 종목들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 건지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2022년 증시는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가 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시장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도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금년 2월 달에 발발이 된 다음에 근 1년 가까이 이 전쟁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각종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또는 곡물가 이런 쪽에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인플레이션 논쟁으로 접어들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전개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이 이슈가 되면서 시장의 침체를 불러온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도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인하로 하지는 않겠지만 멈춘다고 하는 그런 그 신호를 일부 그렇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심지어는 금리 인상도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인플레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각오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나오기 때문에 정체적으로 장세가 이제 조금 연초에 좀 약한 분위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되면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을 또 보여줬고요. 전기차에 대한 그 불안한 그런 우려들도 미국의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조정과 대형주의 침체는 조금 불가피한 가운데 중소형 테마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초에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에서 여러분들이 내년 2023년도 장세의 주요한 이슈로는 우선 바이오 헬스케어 부근이요. 바이오 헬스케어는 단기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국내에서 삼성바이오라든가 한미약품 등 굴지의 기업들하고 또 일부 중소형 벤처 기업들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4,500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런 큰 행사 아닙니까? 연례성 이런 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난치성 각종 질환이라든가 이중항체, 면역관문 치료제, 면역 항암제, 특히 최근에 mRNA 백신, 암 백신이 화두가 됐었죠. 이 mRNA 백신은 그 코로나19 백신 치료 과정에서 모더나라든가 화이자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정보를 그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세포에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면역 기능을 얻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최근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이오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종합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소형 그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부분적으로 이러한 그 시장의 맥락에 따라서 조금 제한적으로 반등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바이오 헬스 케어에 대해서는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로 그 드론 전력에 대한 이야기. 지난 그 연말에 북한군이 무인기 5대를 국내 영공에 침범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물론 이제 조기 탐지에는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격추에 실패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 드론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다. 이런 그 비난이 여론으로 확산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격추를 못했다기보다는 이거를 강공으로 격추를 하게 됐을 때 부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다른 그 피해 그리고 혹시라도 자폭 드론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폭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을지 모르니까 직접적인 강한 공격을 못하고 추이를 관망하고 지켜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드론에 대한 훈련이 전무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 드론 부대 창설이라든가 드론에 대한 그 중점적으로 육성할 그런 가능성들이 연말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 드론 관련주로 주가의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던 제이시연하고 이제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접근하시는데 조금 그 조심스러운 측면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핵심은 과연 이 드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이 일과성으로 끝날 건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전반적으로 그 드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화 이 드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미 드론 관련주로 시중에 이제 좀 알려졌던 물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제가 세부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 이 그 종목으로 벳셀이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면 지난번 11,000원대까지 갔다가 주간 주가 추이로 볼 때 지난 연말에 순환매로 그 제이시연이 두 번의 상한가로 반등을 한 다음에 조정하는 틈을 타서 다양한 종목들로 DNT라든가 코콤 또 퍼스텍 또 MDS테크 뭐 이런 종목으로 순환매가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집중적으로 아무래도 두 번째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었고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되면서 지난 마지막 날 12월 29일에 비록 약 7%의 조정을 보이기는 했지만 제이시연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연초에 부상될 가능성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이시연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제이시연이 왜 드론 관련주인지 그리고 드론 관련에 대한 그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된다고 봤을 때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된 이런 모습들은 단기간에 주가의 움직임이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된 몇 가지 이야기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이시연은 자본금 95억대에 자본 총계는 785억.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순자본의 성격이죠. 95억이 785억 정도면 약 700% 정도의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그런 회사고 2021년까지 평균으로 이미 결산 자료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평균 매출액이 1,900억에서 2,000억대 정도를 유지하면서 순이익이 60억, 70억 정도 꾸준히 흑자를 내는 회사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약 70원에 배당을 했었다는 거. 우리가 차트에서도 잘 알지만은요. 2021년도 2월하고 4월 달 요때 최고가가 10,000원대를 기록한 다음에 주가가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을 못 보이고 계속 단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려 3,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된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한 60억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최근에 물론 상한가를 2번 정도 연속해서 올라와서 900억대가 됐지만 5, 600억 정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기 위해서 퍼가 12만원으로까지 과도하게 하락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물론 이제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금년 2월, 3월에 코로나하고 비대면 그 수요가 증가했을 때 주가가 대량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 대량 거래가 이렇다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특히 이제 그 그래픽 카드, 그 암호화폐의 시장이 강할 때 그래픽 카드의 매출이 활성화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이 있었죠. 지금 그 우리가 제이시연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래픽 카드, GPU라고 그래픽 쪽에 그 일종의 가장 그 큰 그래픽의 CPU다 할 수 있는 이거를 엔비디아가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AMD라고 이제 그 인텔에 버금가는 그런 컴퓨터 CPU를 만드는 회사의 국내 공식 딜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립 컴퓨터라든가 또는 컴퓨터 여러 부품들을 판매할 때, 구매할 때 제이시연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사례들로 국내 판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공식 그 컴퓨터의 굴지의 그 기업들에 대한 국내 판권. 그리고 이제 세계 드론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드론 세계 1위가 DJI, 중국의 그 유명한 DJI가 그 세계 1위의 그 판매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내 공식 인증 업체로서 드론에 대한 각종 소프트웨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 잠깐 회사의 홈페이지에 우리가 가보면 이 회사가 드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이시연의 홈피인데요. 이쪽의 사업 분야에 드론 사업을 봤을 때 이런 구체적으로 드론 사업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세계 1위 드론 브랜드인 DJI의 한국 공식 딜러라고 이렇게 이제 그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번에 드론 관련해서 제이시연이 이렇게 집중 거래가 되면서 주도주로 부상됐던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대개 이제 주가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런 그 대량 거래가 되고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가 급락하면서 다소 그 제이시연의 주가 상승이 이렇다하게 전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드론으로 인해서 다시 바닥권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에서 다시금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1단계 상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순매수가 전개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연초에 드론 관련주들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연초에 지난 연말에 전개됐던 대형주의 약세와 개별 종목의 부상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연초에 바이오 종목하고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 이 중소형으로 드론 관련주에 중점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측면에서 JCN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022년 증시에 여러분들 투자 수익 많이 올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오늘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